예스 책방 책이라웃은 예스24와 비시카드가 공동 제작하는 도서 팟캐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아직 이제 저 4회차 방송인데 4회차 만에 공개 방송을 하게 됐네요. 근데 아직 이름을 잘 못 외웠어요. 예스 책방 체키다웃 생선 김동영의 읽는 인간에서 마련한 공개 방송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의 게스트 구혜선 씨 옆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춥죠? 안 추워요? 네. 춥죠? 저는 날이 이렇게 추운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멀리까지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희 대기실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서 일찍 오셔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이야기를 안 나눴어요. 일부러 여기 미리 말하면 나중에 할 얘기 없을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서로 멀뚱멀뚱 보기만 했었는데, 근데 우연히 들은 얘긴데요. 정말 오랜만이 아니고 거의 뭐 세상에서 처음으로 여기 와 보셨다며요. 홍대. 서교동을 돌아다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신세계더라고요. 혹시 여기 많이 다니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신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교동 왜 자기는 이렇게 이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네. 되게 안타까워하셨잖아요. 네, 와가지고 네. 혼자 잘 안 돌아다니세요? 혼자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네. 직업이 아무래도 직업이 집에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직업 영향이 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혼자 준비해야 되는 것들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배우 일을 시작하고 그랬다 보니까 밖에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슬프네요, 듣고 있는데. 그죠. 네. 이게 조금 다른 거를 인정을 못하고 지내다가 네. 근래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삶도 살았구나 하는 생각들, 그리고 또 반성들도 좀 있었어요. 네. 너무 남들 사는 거에 관심이 너무 없었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하시는 일이 아무래도 네. 집중해야 되니까 자기한테 몰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자주 네. 나오세요. 너무 나에게 너무 집중했나 봐요. 네. 저는 타인을 많이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네. 너무 나밖에 몰랐나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작가님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는 네. 너무나 유명한 이기주의자라 네. 저는 연애를 해도 제일 사랑했거든요. 저 자신을. 네,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나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네. 저를 차였어요. 네. 그래서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네. 문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쓰레기였구나라는 생각을. 저도요. 제가 다 사랑을 주고 네. 제가 타인을 굉장히 많이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날 너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피아노 연주 사실 저 이제 구혜서 씨 나온다고 해가지고 몇 주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제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닥터 마틴밖에 기억이 네, 안 나는 네. 거예요. 네, 이미지가. 네. 그래서 진짜 많은 인터넷 서칭을 하면서 여러 자료를 듣고 어저께까지 네. 음악을 들었어요. 내신 앨범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 한 거를 네. 이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랑 노래 목소리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네.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노래 오늘 이번에 악보집 네, 내셨잖아요. 저도 모르게 네. 남들이 저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살아서 네. 왜냐면은 제가 유명인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 이름은 아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계셔서 저를 잘 모르는 분들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요. 아, 네. 이제 저 너무 잘하는데. 아, 그래요? 저 이제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아지 이름이 감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사실 그게 제 전부예요.
감자. 네. 저 옛날 생선 이름, 제가 기르던 물고기 이름이 감자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생선. 아 왜냐면 제가 여행 작가거든요. 그러다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혼자서 여행을 길게 다니는 여요. 그런 적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 여행할 때 금붕어를 2마리 탔어요. 그게 하나가 네, 감자였고 네, 하나가 네. 김치였거든요. 제가 지어준 이름이. 네. 근데 둘 다 똑같이 생겨서 누가 감자고 네. 누가 김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튼 네. 감자라고 해서 반가웠어요. 네, 네. 아 이런 장명 센스를 가지고 있는 네. 정말 저는 되게 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 정말요? 이름이. 네. 저희 강아지들 이름 다 알려드릴까요? 네네네. 꽁치, 꽁치. 네. 감자, 감자. 순대, 순대요? 네, 만두, 만두. 밥, 밥. 네, 고양이는 쌈, 쌈. 망고, 음. 그리고 그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같이 한 식구가 된 고양이가 안주예요. 안주. 네. 도대체 몇 마리를 강아지 몇 마리? 사실 지금은 결혼한 이후에 가족들하고 같이 거주를 하다가 이제 강아지랑 많이 지냈어요.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면서 집을 따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게 한 식구들이 찢어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엄마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 나누어. 뿔뿔이 흩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 온 아이가 강아지 3마리, 감자, 순대, 한 마리 더 있네요. 군밤이. 군밤이가 네. 군밤이랑 망고, 쌈이가 저랑 왔고, 네. 그리고 꽁치랑 짱아가 아버지에게 갔고, 네. 네, 어머니가 만두랑 땅콩이를 보세요. 네. 그리고 언니가 밥이랑 만두 땅콩이를 엄마랑 같이 보고 네. 밥이랑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가계도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뭐가 뭔지? 아무튼 네. 굉장히 많은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네, 살고 네. 계시네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정확하게 영역과 그 관계가 있어서 네. 저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강아지 한 마리와 네. 강아지가 아니죠. 개랑 네.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네. 예, 자기만의 영역이 있고 네. 오히려 제 주인인 제가 영역이 없어요. 그렇죠. 되게 네. 어중뛰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을지 네.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잠잘 때 특히 네. 저희는 항상 같은 침대에서 자거든요. 네. 근데 뭐 자다가 뭐 강아지가 뒷발차기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 누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개집에 살고 있어요. 네, 저도 그냥 강아지를 위한 집, 그 반려동물을 위한 집, 그리고 사실상 제가 그들의 반려동물이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고, 네. 저도 같이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 털 있잖아요. 털 때문에 사실 불을 잘 안 켜고 지냈어요. 제가 네. 아까 전에 안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참 오늘 이게 책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채널 예스에 보면 인터뷰가 진짜 잘 나와 있고요. 네이버 검색하시거나 다음 검색하셔도 엄청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이따가 할 건데 우선 좀 이런 일상 이야기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반강제적으로. 네. 그래도 예, 멀리서 와주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제가 네. 검색하면서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여배우의 삶인가?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500만인 거예요. 아셨어요? 맞죠? 개인 말고 공식. 아 그게 근데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500만이면 100만 대군이 그러면 5부대 네. 있다는 소리네 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서 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예 네. 부러웠고요. 사실 제가 이 악보집 나와가지고 구혜선 씨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인터뷰라기보다는 이제 자료를 찾기 전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감독인 건 알았어요. 근데 각본을 쓴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리고 그림을 그린지도 몰랐어요. 그다음에 연주 악보하는 앨범을 낸지도 몰랐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러면서 막 차례차례 막 하면서 저는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악보집이 갑자기 나왔다고 해서. 네. 근데 이제 저
알고 보니까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네. 진짜 바쁘시구나 이분은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해서 악보집 나오게 됐나요? 악보집은 사실상 저도 이렇게 음악을 계속 할 줄을 모르고 한 해 한 해 하나씩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어느덧 제가 35이 돼요. 네. 그렇게 모아둔 곡이 30곡이 넘었고 네. 그렇게 책이 되었어요. 네. 음, 그러니까 한 번에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 마음은 취미로 시작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 계기는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서 말이야 사실 만들어내기 너무 좋은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묶었어요. 네. 집으로. 뿌듯하죠. 집으로. 그때는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이고 나니까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뿌듯하고 네. 또 한편 슬프기도 했고 왜 네. 이렇게 네. 뭘 이렇게 했어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네. 뭐지 이게 다 이런 시간들이 다 한데 모인 것 같으니까 그래도 열심히는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 첫 장 열어보면 왼편에 네. 정규 앨범, 영화 제작, 감독, 전시 이게 딱 나와 있어요. 네. 이거 그냥 조금이 아니고 진짜 엄청 부지런히 사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제가 제 필모그래피라 그래야 되냐 네. 그 프로필 그런 자료들을 제가 항상 정리를 했는데 네. 어느 날 그거를 한데 모아서 보니까 왜 이렇게 뭘 위해서 이렇게나 살았지 이렇게 바쁘게 하루도 안 쉬고 네. 그러고 이제 요번에 좀 아파서 무리가 오니까 조금 이렇게 치는. 네,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몸 물론 건강해지셔야 네, 네. 되지만 그럼 또 하지 않을까요? 또 뭔가를 하시지 또요. 않을까요? 아프면 아픈 대로 또 뭐 하고 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뭘 또 하고 네. 그러니까 뭘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걸 것 좋아하시는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거를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 하잖아요. 하고 싶은 꿈들을 말로 하는데 그거를 네. 실천하는 사람들은 좀 극히 드문데 우혜선 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직접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제가 뭐 딱히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뭘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네. 자꾸만 존재하려고 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 결과물 안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찾을 네. 수 있는 거죠. 지금 요즘에 이제 살아가는 이 상황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 네, 누구나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가장 더 우위에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타인의 인생은 굉장히 업신여길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돌아보면 별거 다른 게 없고 다들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생각, 악보집에 대한 생각은 악보집은 굉장히 특별할 수 있지만 음악은 굉장한 공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요? 제가 책을 낸 거는 공감하기 어려운데 아까 연주해 주신 걸 들으셨을 때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개인이 존재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도 상당히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플 줄도 몰랐고. 네. 네. 아니, 사실은 그래서 첫 네. 번째 질문이 네. 이렇게 아프셔서 괜찮냐는 안부를 묻는 거였는데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질문이고 네. 사실 제일 슬픈 게 환자를 아픈 사람을 아픈 대접하는 게 진짜 슬프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질문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네. 사실 좀 마음의 부담을 좀 덜었네요. 좀 네, 왠지 네.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괜찮으신가요? 그죠? 네. 네. 뭐 네. 사실 안 괜찮아도 저는 괜찮다고 말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그리고, 괜찮아도 안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아, 왜냐면 네, 네. 그러니까 괜찮아 보여도 저는 좀 이상하게 네. 보는 경향이 많아서 네, 네, 네. 그냥 항상 안 항상 괜찮다고. 아픈 사람이면 그냥 오히려 그냥 항상 이상하니까 네, 네. 그리고 아프다면 약간 그런 거 네. 해주잖아요. 좀 봐주는 네, 것도 네. 있고 네, 그런 네. 것도 있어서 저는 그거를 네. 무기 삼아 살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근래에 배우고 있어요. 네. 아,
아프다고 말해야 되는구나. 네. 왜냐면 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네.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네. 또 안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하면 그건 또 사람들이 알아요. 아픈 척한다. 근데 좀 솔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네. 한 번에 이제 다 건강한 줄 알고 계시던 분들은 네. 당황스러워하신 것 같고 네. 또 네,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한계, 체력적인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한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기가 한 번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마침표가 아니고 심표 찍는 네, 거니까 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30여 곡을 실으셨잖아요. 네. 한 곡은 이사오 사사키 아저씨랑 같이 아저씨도 아니죠. 이제 네. 그분하고 피아니스트랑 네, 같이 네. 하셨잖아요. 네. 제가 얼핏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같이 한번 뭐 하신 적이 네, 있어요.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 연주는 잘 못해요. 그래서 연주 쪽에는 아무래도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제 연주한 음악을 실제 연주자분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분께 드렸는데 흔쾌히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그때 작업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악보를 보는데 제가 네. 사실 악보 까막눈이라 네, 이게 네. 뭔지 몰랐는데 네. 여기 보면 크레딧에 보면 네. 작곡은 누가 했고 피아노 버전은 뭐 네. 누가 정리를 했고 편곡은 누가 했고 이렇게 나와 네, 있었는데 딱 보니까 네. 이사오 사사키 분의 이름이 있어서 네, 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서 문득 뭔가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뭐 두 분이서 연주회 같은 거 했던 기억이 나서 네. 말씀드렸고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거가 그거예요. 문득과 아, 겸사겸사 그냥 가는 김에 두루두루, 한번 예. 보고 네. 그런 사람이 네. 그런 사람인데 존재했으면 좋겠다. 너무 큰 바람이죠. 아, 근데 뭐, 네. 근데 너무 네. 사생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 네. 그 30곡 중에서 네. 모든 곡들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를 텅 비우고 계세요. 제가 네. 이걸 펼칠 테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노래에 대해서 네. 연주해 주세요. 연주요? 농담이에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 노래 제목이 왜 그런 건지 그냥 딱 펼쳤을 때 나오는 제목과 이미지를 곡에 대한 이미지에 본인이 대해서. 하고 좀 설명해 주시고 아무 얘기나 해주세요. 네. 사실 저는 갑자기 여쭤보셨잖아요. 네. 근데도 항상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것만 보여요. 네. 그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즉흥적으로 하셔도 제 마음속에 다 준비되어 있는 답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 보였어요. 네. 10년이 100년이 지난 후에라는 곡. 네, 제목이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제가 시간 들어간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네, 책 중에 네.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 네, 책 너무 네. 좋아하는데 100년이라는 제목을 보고선 그 책에 좀 네. 떠올랐는데 10년, 100년이 지난 후에 이 까마득한 순간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나오게 된 곡일까요? 정말 그 시간에 대한 항상 마음속에 그리움과 시간이 지나는 게 너무 슬프고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아름답고 후회되고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살려고 마음 먹는 순간 그렇게 되지 않고 이래서 네. 시간이 항상 아깝고 시간이 소중하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10년이 100년이 지난 후에 까마득하게 지금 소중한 것들이 다 지금 같지 않을 텐데 네. 라는 마음들 네 후회 많이 하시죠?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방금 불과 5초 전에 한 얘기도 후회해요. 네. 그러니까 후회를 여러분들도 후회 많이 하시죠. 근데 후회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후회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오히려 후회하는 게 낫지 다가올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약간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후회하는 게 낫지 불안해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 너무 질문이 우리 어렵죠. 고양이 얘기에서 갑자기 조금만 기다리세요. 재밌는 얘기 할게요. 네. 후회 많이 하고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뿐이지 후회를 안 할 수는 없고, 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많이 압박하다 보니까 불안도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때 막 무식하게 덤볐던 일들이거든요. 그림 그리고 음악 만들고 영화하고 이제 좀 뭘 아니까 무서워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뒤돌았더니 많이 있는 걸 이제 모으는 것밖에 못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근래에 네.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어차피 기대하면서도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는 또 약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도 동시에 하면서 늘 좀 계속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슬프죠. 네. 오늘 진짜 아름다운 밤인데 네. 아름다운 이렇게 감성이 쭉 너무 해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네. 항상 한 가지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속에 감성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게 그때에 따라 네. 다른 영역들이 나오는데 악보집이 참 책으로 봤을 때는 이성적인 어떤 학문이고 어떤 그런 기록인 것 같은데 사실 연주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악보집을 작업하는 게. 네. 그래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까? 이거 악보거든요. 여러분 이 책 사셨죠? 다 보면 네. 악보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짧은 글들. 근데 글들이 되게 감성이 또 네, 감성적이죠. 네, 네.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글들이 아팠을 때 썼던 글이라 조금 네. 더 네, 뭐라 슬퍼 있고, 저도 전문적인 음악을 감성적으로 접근했지 전문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아닌데 그 감성이 이제 전문화하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악보집이 나오기까지는 혼자 한 게 절대 아니에요. 네, 다 조금 도움을 또 받았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결과가 구혜선 악보집 이렇게 나온 게 민망스러운 순간도 굉장히 많고요. 왜요? 네. 민망하면 본인 사진이 딱 있는데. 그죠? 네. 이거를 이렇게 보고 내가 유명한 건가 이런 생각 들죠. 내가 내 이름을 이렇게 찍어서 네. 책을 낼 수 있는 게 대단한 일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순간이 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되면 편견일 수도 있는데 구혜선 씨 같은 이제 입장이고 위치면 만약에 책을 내고 싶다고 하면 많은 출판사들한테 네. 원할 것 같으시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나요? 네, 이 악보집 낸다고 했을 때 안 된 경우도 네. 많았죠. 안 되는 데가 훨씬 많았죠. 네. 네, 일단은 뭐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컸을 때는 피아노를 배우는 게 당연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다 옆집 친구들 전부 다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됐거든요. 누가 뭐 부자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게 어떤 학습의 하나의 그 당시에는 정서에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심지어 저도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시대가 좀 아니다 보니까 네. 악보집에 대해서 공감받을 수 있고 악보집을 어떤 분들이 필요로 할까 이런 네. 쪽에서 사실 그 시장성에 있어서의 고민, 이제 교육적인 부분으로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좀 제가 막 들이댔던 어떤 부분은 어떤 인간의 삶은 모두 다 교육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교육이다 아니다라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교육이죠. 어떤 사람이 경험했던 일들은. 네. 그래서
막 그냥 제 주장대로 밀어붙였어요. 이건 교육이에요. 네. 근데 좀 사실 여기서 피아노 연주하실 수 있는 연주하시는 분 계세요? 취미로라도? 이야. 이 많은 분들 중에 두 분 계시네요. 네. 예, 연주해보고 싶죠? 지금 연주하라고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네. 요즘에 진짜 이런 어떻게 보면 크로스오버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런 악보집이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확실히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서점 가는 거 좋아해서 사실 악보를 갖다 놓는 서점도 없을 뿐더러 네. 사실 악보를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피아노 그렇죠. 연주보다는 오히려 네. 기타 교본들이 더 많은 시대인데 그래서 네. 피아노 악보가 담겨 있는 책이 나왔다고 해서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굉장히 핸드폰 뭐 이런 디지털에 가까운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음악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가요가 아닌 음악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사실 뭐 굉장한 흥행을 기대하는 건 아닌 어떤 마음이 좀 있죠. 이런 음악이 계속되려면 연주자분들이 존재해야 되고 연주자분들이 연주를 하려면 악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흐름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하려면 어떤 굉장한 보수성도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악보집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인 느낌이고 굉장히 아날로기적이고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지켜야 한다는 거 막말로 돈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네. 저도 사실 돈은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출판사가 들죠. 어디야? 막 이렇게 봤거든요. 용감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네. 저는 사실 구혜선 씨 이렇게 악보집 나왔다고 했을 때 네. 사실 딱 얘기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네, 네. 했는데 그 반응이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구혜선 씨 배우니까 악보집이 나올 수 있고 요즘에 막 이러는데 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하셨으면 다른 사람이 네.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처음으로 네. 화살을 맞으신 거잖아요. 대중들에게 네. 이게 물론 네. 상업적인 가치가 네.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처음 이제 이런 악보집을 개인이 내셨으니까 그래도 다음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기회는 네. 있는 것 같아서 네, 참 네. 용감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영화도 그렇고 음반도 그렇고 네. 배우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밑으로 깔고 보는 것도 있고 무시하거나 조금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으세요? 네. 저도 요즘에 이건 부정의 힘으로 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인정받았으면 하기 어려운 작업들 네.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멋있다. 좀 있잖아요. 청개구리 음.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는 그런 감정들도 있고 사실 이렇게 뭐 영역을 나누자면 제가 연기를 하는 일은 타인의 이야기를 제가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제 작가 활동을 하거나 감독 일들은 제가 제 이야기를 작가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작가적인 것, 작가의 그 어떤 저작권이라는 그런 것이 근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권리가 지켜지기 시작한 때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전에 이제 악보라는 것과 어떤 개인의 작가가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옛날만큼 악보도 사라진 것이고 네. 결국에 지금 뭔가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네. 내가 만든 게 내 거예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해서 뭐 도움이 될까 모르겠지만 나선 부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또 다른 말 그대로 작업을 하시거나 작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몰입해 있으면 사회에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자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공식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때도 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지한가요? 아니에요. 네.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이건 그냥 문득 생각난 건데 또 네. 저작권 협회 가입하셨어요? 네. 돈 많이 들어오세요? 이게 저작권 협회는 앨범을 내거나 이런 악보집을 네, 네. 하면 음악 쪽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는 단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고 하면 네. 노래방, 네. 악보, 공연장 네, 뭐 이렇게 네. 방송에서 쓰일 때마다 이게 조금씩 정립돼 가지고 그거를 네. 모아서 아티스트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사실 걱정돼서 말을 잘 못했을 거예요. 네. 아직 정확하게 재정비가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통로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제 음악이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나와요. 이 피아노 음악이 처음 들어보시고 네. 처음 악보로 보셨겠지만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음악이 제 음악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금액이 정산이 되는지 저도 몰라요. 이런 게 사실상 지금 현실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었으면 무서워서 말을 못했겠죠.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얘기를 주장을 좀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아티스트가 돈 얘기하면 네. 참 멋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근데 아티스트의 직업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저작물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 용감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또 멋있네요. 네. 네, 되게 그래서 저보다 그런 것들을 사실 이런 어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좀 어려워서 항상 저도 어떤 분이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제가 감히 나설 수 있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그래도 괜찮아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복잡했어요. 말하면서도 내가 감히 이런 걸 얘기해도 되나 하면서도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네, 내가 그게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 아티스트가 만드는 것들보다 어떤 제작자가 어떤 것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에 중심이 돼 있으면 자본의 논리로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자본에 끌려다니는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아티스트 뭔가 만들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방송을 네. 볼 때 쇼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볼 때 이제 중간에 삽입되는 그런 백그라운드 음악에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네, 네. 사실 그 음악의 주인인 분들이 그 음악의 주인이라고 말할 데가 없어요. 네, 그냥 왜냐면- 자기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음악이 내 거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그거를 하려고 방송국에 찾아갈 수도 없고 그거에서 뭐 한 곡 두 곡 나왔는데 뭐 정산하면은 뭐 1원, 2원, 3원, 10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본인이 지쳐서 말을 그냥 안 해버리고 그들은 그냥 무단으로 사용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더 슬픈 거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해도
표시를 해주면 좋잖아요. 원작자가 누군지. 근데 네. 사실 그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무엇보다 아티스트들도 몰라요. 네. 왜냐면 자기 노래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맞아요. 그쪽에서 뭐냐 이제 통보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우연히 듣고서 우연히 나왔더라 듣고. 네, 이렇게 네. 하면 그리고선 뭐 당연히 돈 받고 주는지 아는데 사실 네. 당사자는 한지도 모르니까 모르고 그게 된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되어지지 않고 네. 그냥 써버리고 조용히 지나가는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몇 곡의 노래를 작사해가지고 네, 이제 네. 그 시스템을 아는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30초 이상 안 나가면 저작권으로 등록이 네, 쳐주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치사하죠. 치사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되게 교묘하게 27초 막 이렇게 쓰고 그런 데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선 계속 또 노래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어요. 근데 네. 제가 인터뷰에서 읽었는데 네. 창작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 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막 웃고 즐겁고 할 때는 네. 행복할 때는 아무 생각 없고 아무 생각 없고 그냥 힘들 때. 힘들 때 나오는데 그러면 더 작업을 하신다는 거는 그 곡수만큼 만들고 싶은 만큼 더 힘들어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용의가 있으신 거죠? 사실 한번 하고 나면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네. 저는 뭐 작곡을 할 때 피아노를 주로 이제 피아노로 하는데 피아노도 막 버렸어요. 음악 안 하려고. 아, 피아노도 버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막 부정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도구가 없으면 내가 안 할 수 있는 줄 알고 안 하는데 그 어플을 받아서 혼자 만들고 있더라고요. 피아노 어플을 받아서 결국에는 다시 할 병이에요, 수밖에 진짜. 없는. 그렇죠? 네. 중독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네. 근데 저 이제 악보 책 이야기 말고 이제 사는 이야기 좀 해도 되겠죠? 근데 이거 제가 이거 딱 받고선 저는 앞에 있는 프롤로그를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프롤로그가 딱 보였어요. 근데 이거 보고선 그냥 이거 여러분들 앞에서 읽어드리면 네. 이 책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정말 필요한 글이 모든 정답이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네. 일단 이거 제가 이거 조금 창피한 건데 여기 있는 글 중에 이 앞에 첫 페이지에 나온 글은 제가 3년 전에 이제 공연을 준비할 때 그 공연 소개를 하기 위해서 쓴 글이었어요. 근데 지금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때도 피아노를 다시는 치지 않겠다고 하고 결심하고 쓴 글이라 좀 부끄러운데 네, 읽어도 될까요? 네. 복숭아 나무라는 영화가 흥행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물론 모든 것이 아쉬웠지만 그중 가장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음악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10년이 100년이 지난 후에를 연주곡으로 만들고 싶다고 프로듀서 최인영 씨에게 말한 후 나는 시골로 떠나 있었다. 최인영 씨는 무책임한 나의 감정들을 명확하게 다듬어 내가 원하는 곡으로 재편곡을 해주었다. 그 음악을 들었을 당시 내가 걷던 시골길은 가을에 접어드는 때였는데 그때 나는 그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때마침 조카가 태어났다. 10월 31일. 나는 내가 자연의 일부였음을 그리고 다시 자연이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로 인해 다시 태어나고 싶은 소망을 갖는 때이다. 네, 네. 기네요. 죄송해요. 직접 들으시니까 더 좋죠. 저는 사실 딱 첫 문장 읽고선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흥행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감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영화가 이제 흥행이 되지 않은 것도 슬프지만 그 영화에 만들었던 음악을 이제 더 이상
사라진다는 것이 좀 슬프다고 했을 때 네. 그게 좀 정확하게 이 세 문장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 책 사시는 분들은 이걸 딱 읽으시면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화 흥행 얘기하니까 많이 슬프네요. 네. 영화 이렇게 하면 또 영화 얘기도 하자면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영화를 만들어도 사실 상영할 때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여러 다양성들이 인정되는 것들이 사실상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죠. 제가 여기 서교동 처음에 네. 저한테 여쭈주셨을 때 여기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것이 네. 각기 다름이 많이 인정되는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각기 자기 어떤 자신의 개성들이 조금은 많이 있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낮에 오면 또 달라요. 근데 또 낮에부터 계셨죠? 네, 그렇죠. 네, 네. 하루 종일 계셨대요. 그 아침 2시부터 와서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자주 오세요. 여기도 네. 좋지만 네. 연남동도 괜찮아요. 연남동이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영화 작업하고 영화 편집 작업할 때 여기 이 동네를 많이 뭐 서교동, 네. 망원동, 네. 동교동. 연남동? 네. 네, 저는 지금은 용인에 살아서 서울 골목골목 동네가 어디에 가까운지 잘 몰라요. 네. 네, 저는 또 인천에서 살아서 네, 서울 잘 몰라요. 서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일은 다 서울에서 했는데 네. 사실 갔던 곳만 가기 직장인 곳 외에는 네. 다니질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많고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즐기는 게 있는지 또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더 빨리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네.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봄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봄이요. 네. 봄. 이제 김동영의 읽는 인간의 고정 질문이에요. 우리 구혜선 씨가 제일 걱정하던 저희가 질문. 이 방송하면서 항상 나오시는 게스트분들한테 3가지 질문을 드리거든요. 아무래도 예스24가 하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책에 관련됐고요. 첫 번째 질문은 책은 구매해놓고 아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이 질문을 저한테 미리 주셔서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한 게 답인 것 같아서 책 많이 안 읽어요. 네. 책 안 읽는 이유 되게 많아요. 핑계. 네. 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뭐 여러 참 북 콘서트에서 참 아이고. 책을 내놓고 그래서 저는 네. 저도 책을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요. 근데 이제 책을 내고 나서부터는 책을 잘 안 읽어요. 네. 근데 이유가 네. 되게 얍삽하거든요. 네. 너무 글을 잘 쓰는 사람의 책을 보면 네. 짜증이 나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잘 안 읽어요. 네. 제 안에 분노가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저도 어떤 작가적인 활동을 한다 하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떤 분들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또 이제 조언도 많이 해주시지만 굉장히 그 순수한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좀 강한 것도 있어서 저 스스로 좀 가둬두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이 영화, 드라마, 뭐 음악, 미술 이런 일들을 제가 문화적으로 즐기지를 잘 못해서 그게 없는 삶을 조금 살다 보니까 좀 갇혀서 지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걸 즐기는 분들이 부러워요. 한편. 네. 그렇죠. 씁쓸하죠.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내 생애 처음 산 책 네. 기억나세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네. 기억이 처음 산 책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샀다고 안 샀다고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게 용돈을 받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좀 안 좋아서 그렇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돈을 주시고 그러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제가 서점에 가서 처음이라기보단 제가 뭔가를 주고받고 샀던 기억이 있다면 그 책이 약간 본인이 쓰는 책이었어요.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뭐 그런 주제에 그 제목인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질문지였어요. 그 책이 질문지고 제가 그 옆에 글씨로 적을 수 있는 책이 처음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싫어합니까? 이런 거를 적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제발 사라지기를 바라는 네. 나중에는 결국 저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책이 그 책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신작이 나오면 꼭 읽어보는 작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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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네. 너무 솔직하셔서. 네. 아니, 제가 이 책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의 힘이 알게 되면 다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저랑 어쨌든 저도 작가님이 오신 다음에 작가님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 제가 저에 대해서 알게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 네, 한 번에 나를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구혜선 씨가 옷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녀요. 이거 인터뷰 찾아보시면 거의 한날에 진행했을 것 같은 느낌의 머리 스타일만 조금 머리 네. 스타일도 안 바뀌죠?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네. 그래서 이 옷을 계속 입으셔서 열광이 아니고 좀 네. 관심 있는 게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셔서 네. 그래서 네. 무소유를 또 실천하고 계시죠? 실천하고 있는데 사유는 네. 동물들과 함께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네. 제가 뭘 좋은 걸 사봤자 그 아이들에게는 그냥 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마음만 아프고 네. 그냥 함께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뭔가 이제 시대적으로 뭔가 과부하가 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어떤 실천이라고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간편해졌지만 또 이 어떤 사실상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미니멀 라이프를 고집한다는 게 내가 너무 거짓됨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이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어요. 네. 나는 가난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진실될 수 있는 답인가 하는 의문을 조금 가져서 빌딩을 살 거야 라고 며칠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뭐요? 네, 빌딩을 산다고. 아, 빌딩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제가 가난하게 살 거야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안 웃잖아요. 네. 빌딩을 산다고 얘기하면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예. 원래 네 저는 마당에 있는 집을 살고 싶은데. 마당이요. 그래서 네. 예, 동물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도 좀 네. 뛰어놀고 싶은데 네, 네. 예, 저희 집 예, 그렇습니다. 이건 네. 그리고 어떤 음악 들으세요? 약간 저는 요즘에 뭐 네. 최근에 들었던 음악들 뭐 이런 거 아니면 기억에 남는 음악. 전 사실 가리지는 않고 그냥 들리는 음악 들어요. 네, 그리고 이런 장소에 오거나 이럴 때 들리는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들어서 나와 우연히 만난 음악, 우연히 만난 음악.
또는 사실 많이 들리는 거는 TV나 이런 인터넷은 대중가요가 가장 많이 보이고 그리고 밖에 나오면 어떤 이제 피아노 음악들 많이 들리고 이렇게 저랑 만난 음악 들어요. 근래에는 특별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특별히 다 많아서 너무 네. 많아서 그죠. 그래서 제가 네. 사실 제 책 선물하려고 했는데 그거 구리잖아요. 제가 책 썼으니까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구릴 것 같아서 아니요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안 제가 가져왔고요. 사겠습니다. 네. 네, 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 이렇게 악보집도 보고 그리고 이제 찾아보면서 어떤 음악을 하셨는지 쭉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뮤지션이 레이 첼스라고 네. 미국 이렇게 클래식을 하는데 네. 완전 전통 클래식이 아니고 뭐 컨템포러리 클래식을 하는 밴드예요. 네. 그 리더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곤 실레라는 작가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서 낸 연주곡이에요. 그래서 뭐 현악도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네. 예, 이거 들으려고 제가 준비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네, 그냥 사실 다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네. 그냥 틀어놓으면 시간이 잘 가요. 저도 네. 제 음악을 정확하게 주무시기 전에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수면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제 음악을 들으면 잠이 잘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딥슬립 음악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네, 제가 가장 원하는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담겨요. 아, 이게 수면. 그래서 네, 잘 듣겠습니다. 네.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네,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저 사실 여기 이 근처 살아서 이 카페 되게 자주 오는데 여기 저만 있거든요. 항상 오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온 거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오늘 오신 분들한테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혜선 씨, 작가님은 여러 가지 네. 장르에서 도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아직 안 해본 도전 중에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네, 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영화를 또 찍게 된다면 네. 캐스팅하고 싶은 1순위 배우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도전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외부에서 많은 도전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인데 두려워해요. 네. 그냥 제가 하고 있었던 일들을 계속 한 것인데 사실 드러난 순간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드러난 기회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스팅하고 싶은 1순위의 배우는 그냥 저랑 하고 싶어 하시는 배우. 네. 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자세의 사람이라 그냥 저와 하고 싶어 하시는 배우분들이 항상 1순위예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네. 그 시나리오 나오는 네, 네. 걸 알고 있는데 네, 네.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네, 네. 소통도 안 하신다 하시고 책도 안 네. 읽었다 하시고 네. 집순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창작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시면 그게 네. 네. 영화로도 작업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시나리오 작업은 영화가 되고 싶어서 한 작업은 맞고요. 영화가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는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리고 소통을 근래에는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모든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통을 끊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네, 집에 있어도 전화로 모든 세상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와서 사실상 굉장한 정보화 시대에 또 지내고 있고 안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사실 좀 한두 달 전에 제가 휴대폰이 없는 삶을 좀 살아보려고 수첩과 시계
들고 다녔는데 저만 편하고 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주변 예를 들면 또 아팠잖아요. 아파서 연락이 안 되니까 일단은 내가 아픈 걸 엄마가 알게 된 게 가장 큰 힘든 일. 원래 다 부모님 모르게 일이 저질러져야 모든 일을 하는데 내가 아픈 사실을 엄마가 알게 돼서 큰일 났어. 이런 상황이라 이제 전화가 안 되면 일단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이제 주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를 보면서 결국엔 내가 어떤 작가적인 것들에 집중한다고 쓴 나 자신에 집중한 것들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데는 굉장히 긴밀한 어떤 관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도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쓴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가를 계속 통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굉장한 이기심과 그리고 그 이기심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부터 나오더라고요. 결국엔 돌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라 어떤 누군가의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결국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본능과 그 본능 중에 가장은 사랑이라는 생각. 네, 그래서 나오고 나서 이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 그거 사랑?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와, 질문해 주신 분이 네. 질문 너무 잘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선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 까먹을 뻔했는데 이거 광고 아니고요. 시나리오 집이 나오세요. 구혜선 씨. 네. 12월 중순에. 네. 되게 사실 저는 본업 작가거든요. 부지런하시잖아요. 저는 한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거 작업해 그래요? 두신 거 정리하신 네, 거죠? 맞아요. 이거 시나리오 집은 제가 처음에 이것도 조금 슬픈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요술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잘 안 됐어요. 계속 잘 안 돼서 근데 여기서 잘 된 영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잘 안 돼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될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잘 됐다면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힘은 잘 되지 않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나리오 집도 또 해 나가는 것이고 잘 되고 싶은 마음과 잘 되면 할 수 없을 텐데라는 마음이 동시에 사실 드는 과정에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네. 그 시나리오 집 같은 경우는 그때 영화가 이제 잘 되지 않고 나서 잘 되기 위해서 썼던 글인데 어쨌든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때 묵혀놨던 시나리오예요. 25살에 썼던 글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지금 제가 이제 10년 후에 이 글을 돌아보니까 그때 생각이 가장 좋았어. 이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는 그 생각이 굉장히 풋내기 같고 뭔가 서툴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서툴렀던 때가 가장 좋았어 라는 시간이 다시 와서 다시 꺼낼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2월 달 중순에 나온 네, 거죠? 네, 확실히 나오는 네. 거죠? 확실히 나온대요.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오겠죠? 네. 그러고 네. 제가 이제 글을 딱 봤을 때 뭐 저는 남의 글을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만 에세이 잘 쓰실 것 같아요. 네, 네. 솔직 담백하게. 네. 에세이 작업은 혹시 에세이 생각 작업. 없으세요? 딴 거보다는 어려워요? 두려운 건 있어요. 뭐가 뭔가 두려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두려워요. 아, 네. 그것도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음악과 영화와 이런 나의 생각을 다른 것들로 표현하는 것과 직접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조금 두려워요. 두려워서 다른 일로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네. 하루빨리 두려움을 두려움을. 근데 이겨내실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에세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마냥.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요? 오늘 후회하고 있어요. 아 저도 사실 네. 시간 다른 것도 질문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네. 아무래도 그거를 제가 못한 것 네. 같아서 좀 아쉽고요. 아니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공감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아유, 제가 네. 감사하고요. 네. 네. 시나리오집 나오면 네, 네. 나오실 거죠? 네. 여기 저희 시나리오 집 나오면 다시 여기에요. 여기 말고 그때는 저희 스튜디오가 네, 네. 여기 홍대 그 메인 거리에 보면 중고 책방에 저희 부스가 있어요. 네, 네. 거기 오시면 거기서는 되게 좁은 감옥 같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 오픈된 곳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냥 네.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정말 작은데 숨쉬기도 좀 곤란해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할 때 스태프들한테 네, 네. 숨 쉬지 말라고 해요. 숨 좀 아껴 쉬라고. 소리도 다 들려서. 이게 소리라기 네, 네. 들려도 상관없는데 공기가 네. 모자라니까. 그래서 거기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네. 거기 괜찮아요. 네. 되게 아득해요. 요거 약간 홍보적인 건데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제 여기 악보집에 나온 앨범 제목이 숨이었어요. 맞아요. 숨 1, 2. 네, 네, 네. 맞아요. 숨쉬기 힘들어서 아. 나온 글. 그거 지금도 네.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CD는 또 이게 더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CD를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장소나 CD 플레이를 그거 할 없잖아요.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네. 그 디지털로 다 발매가 돼 있어서 찾으시면 바로 여기 있는 음원을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예스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고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네이버 이런데 검색하시면 네이버나 예, 멜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이름을 검색하면 거기 이렇게 밑에 앨범과 음악 이런 게 다 이렇게 네. 정돈이 네. 좋은 만약에 영화 세상에 보고 싶으면 살면서. 어떻게 해요? 구혜선 씨가 찍은 감독한 영화 같은 거 보려고 하면 네, 어떻게 네. 봐야 돼요? 검색하시면 영화 종류가 나와 있는데 아마 유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불법적인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네, 네, 네. 그 네. 단편 영화나 이런 것들이 아닌 장편 영화는 3개를 연출했는데 네. 네, 제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영화 이름을 검색하시면 네.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봐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영화 못 보거든요. 예, 근데 네. 볼게요. 저도 영화를 만든 사람이지만 영화 많이 보지 않아요. 네. 네. 왜 못 보세요? 저는 영화가 너무 길어서 못 보거든요. 왜냐면 그 집중력이 한 네, 네. 120분 하잖아요. 100분 정도 하잖아요. 네, 네. 그 정도까지 안 돼서 네. 저는 극장 거의 안 가고 네. 집에서 이렇게 네, 보는데 항상 자유로운 네, 거 그죠? 끊어서 보거든요. 그래서 네. 며칠 동안 그 영화를 보는 네. 거라서 영화관에서 2시간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전 가끔 가면 화장실 한 네. 3번씩 갔다 와요. 네. 답답해가지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것도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재밌으셨어요? 네. 제가 내년에 영화를 전시회에서 상영을 해요. 단편 영화를 그렇게 공간적으로 사람들이 답답해 있거나 시간적인 항상 룰이 정해져 있어서 10분짜리 영화를 찍었어요. 네. 그 영화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을 내년에 기획하고 있어요. 1월에. 얼마 안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홍보가 나오네요. 네. 네. 예, 오늘 네. 그래서 좋았던 거죠? 네. 좋았어요. 온 거 후회 안 하시죠? 네. 멀리서 어디라고 하셨죠? 집이 천안? 용인이요. 용인에서 여기까지 용인입니다. 예. 네.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깜빡 까먹을 뻔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 있잖아요. 말씀.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감 막 이런 거 소감. 있잖아요. 네, 네. 해주십시오. 네, 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떨려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혹시 이게 이렇게 방송이 된다고 해서 좀 네. 걱정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소감이에요. 제 소감. 걱정이 많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셨죠? 제가 말씀 너무 거의 강제적으로 대답을. 아니에요. 이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저희 지금 이야기 나눈 거 예스24 체키다웃 김동영의 읽는 인간 보시면 팟빵에 들어가시면 검색창에 예스를 치시면 이게 보여요. 거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올라갈 테니까 클릭해서 눌러서 보여주시는데요. 저도 광고할게요. 네. 이거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이게 4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조해요. 참여가. 이게 사실 예스24와 BC카드가 같이 해요. 이 사람이 만드는 거고 BC카드가 네네네. 돈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돈 부시는 분한테 항상 깍시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팟빵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저희 예스를 검색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그냥 스트리밍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귀찮더라도 옆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거 누르면 10초 안에 받아지거든요. 그걸 그 다운로드해서 받아서 그걸 들으시고 보면 저희 창이 떠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이 나와요.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제 방송이 시작되고 광고도 없어요. 네. 그런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하트가 있어요. 근데 그 하트가 비어 있거든요. 근데 누르시면 빨간색으로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걸 하시고 되고 그걸 하시면 첫 번째 다운로드, 두 번째 하트 채워주시고 세 번째 구독 신청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거나 무슨 할 말이 있으신 분은 댓글창에 가서 그냥 키키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해주시면 저희 순위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구혜선 씨 인터뷰도 메인에 뜰 수 있으니까 그럼 도와주십시오. 책이 잘 팔리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 책이 잘 팔리죠. 예. 그럼 전 빌딩을 살 수 있나요? 그렇죠. 빌딩 사실 수 있을 저희가 일조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